바로 이런 거죠. 무슨 초등학교 가을운동회가 열렸다. 만국기가 펼쳐졌다. 5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온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개막식은 6학년부터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수준으로 이어졌고 반별로 티셔츠를 맞춰 입고 운동장을 메웠다. 교장 선생님은 하루 맞게 뛰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내라고 말씀하셨다. 첫 순서는 뭐 했다. 둘째 순서는 뭐 했다. 되게 이렇게 쓴다고요. 우리나라 애들 보고 글을 써오라면. 제가 얘기한 아주 재미없는 글의 유형이죠. 시간 순서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이게 보이는 것만 시간 순서로 쓰는 이런 글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글이에요. 쓰는 사람은 힘들고 읽는 사람은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냥 이건 하나의 예시죠. 그럼 어떻게 써요? 재밌는 글이지. 청룡초등학교 개교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파란 눈을 가진 프랑스계 애교 학생이 운동회에 참석했다. 그래서 프랑스계 애가 이제 우리 학교 운동회에 처음 왔다. 그럼 걔를 보고 야 이거 우리 학교 운동회에 외국인이 왔네. 이걸 하나 딱 잡은 거야.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지난달 아버지의 직장 이전으로 한국에 이상 온 5학년 폴이 가을 운동에 참여 한국의 학생 운동을 경험했다. 줄다리기, 제기차기, 오제비 던지기 등 결례놀이에 참여하여 흥미를 보였다. 서툴지만 열심히 차는 폴을 보고 친구들은 응원을 보냈다. 특히 5학년 남자 달리기에서 6명 중 1위를 차지해서 친구들에서 이 폴이라는 애에 포커싱을 딱 맞춰가지고 이러면은 운동회를 하는 거 이런 내용이 다 알아요. 그걸 뭐 며칠 날 운동회를 해서 개막식이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특별식으로 적용된 육개장을 맛보더니 이놈이 처음 먹어본 이 국은 너무 맵다. 그러나 맛이 좋다. 라며 신기했다. 친구들은 폴이 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전해줬다. 이런 식으로 그 운동회에 참석한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특징적인 사람 한 명을 딱 잡아서 걔 얘기를 몰아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재밌는 거야. 쓰는 사람도 쓰기가 훨씬 쉬운 거죠. 이렇게 뭔가 남들 다 보이는 거를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건 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거기서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를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운동회를 했다 이런 내가 쓰고 싶은 얘기가 다 표현이 돼요. 묻어 나와요. 이건 예시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딱 잡아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열렸다. 며칠 날 몇 시에 모였다. 개막식을 시작했는데 4학년, 5학년 순으로 갔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글쓰기는 되게 이렇게 써요. 열의 아홉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친 것도 아니요. 가르치기나 하고 쓰려면 써와 그래서 쓰면 저렇게 써왔는데도 참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잘한 줄 아는 거야. 문제는 그 선생님들도 희생자야. 글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 자기들도 초등학교 때 억지로 일기 써가지고 참 잘했어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잘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그 문단 활동을 하는데 그 선생님 출신들이 많은데 제가 좀 놀라는 거죠. 왜냐면 거의 이렇게 써오시더라고요. 문단지에다 발표하는 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산성동 마을신문 마을신문 기자들 대상으로 기사 쓰기 교육을 하나 하는데 그거 하려고 예시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 마을신문에서 이덕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학계에서 좀 이단화 취급을 당하는 사람인데 들어보면 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해요. 근데 정통 학계에서는 이 양반 굉장히 미워해요. 근데 정통 학계를 향해서 막 쓴소리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초청 강연회를 가졌었어요.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쓴 사례를 그 신문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역시나 이제 전문 기자들이 아니고 마을 신문, 마을 주민들이 기자다 보니까 이렇게 써요. 주제로 이게 백호 윤희 선생이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2층에서 열었다. 마을 신문 기자 20여 명을 비롯해서 주민들 30몇 명 등 50명이 참석했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신문 대표는 뭐 이렇게 말했다. 주민들은 기념 촬영을 하고 경청했다. 이 사람은 이 마을 주민들의 역사의식에 놀랐다며 앞으로 좋은 역사 강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표면적인 거를 기사로 쓴다고. 이거는 그냥 한 줄로도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좀 유익하고 재밌게 쓰려면 이 사람의 1세기가 아니라 17세기죠. 17세기 사상가 백호 윤희 선생을 대전의 인물로 선정해 관련 학술 가치를 집중 조명해 그의 사상을 대전 정신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덕일 소장이 한 말 중에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말을 키워드를 딱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연에 와가지고 주민들 50명을 앉혀놓고 했던 1시간의 강연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말은 이거였다. 1일 산성동 마을신문의 초청으로 대전을 찾은 한가람 역사연구소 이덕일 소장은 백호 윤희는 조상대대로 대전에 기반을 두고 살았던 대전의 인물로 그의 묘소가 대전에 있지만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며 조선 중후기 최고 사상가인 윤유의 사상을 집중 조명해서 대전의 역사의 인물로 내세워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이 강연회를 한 본질, 수박의 껍데기가 아니고 수박의 알맹이를 이렇게 쓰라는 거죠. 강연회를 한 목적은 뭐 며칠 날 어디서 모여서 몇 명 앞에서 했다 무슨 순서대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중점적으로 피력한 주장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 딱 잡아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달력 있고 내용도 재미. 실제로 이 백호가 내동께에서 한동안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여주인가 어디 사람인데 묘가 여기 몇 년 전에 이장해서 원암동인가 뭐 그쪽에 와 있어요. 산성동인가? 예. 그러니까 행정동으로는 산성동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 신문의 대표 한 사람이 이제 우연히 윤유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알고 윤유에 대해서 이제 푹 빠졌어. 윤유의 사상에 대해서. 그래 놓고는 윤유에 대해서 가장 진단을 잘해서 강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해서 이제 이덕일 소장을 섭외를 해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강연회를 열었다. 뭐 누가 참석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인사말 했다. 이거는 수박의 뭐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알맹이는 이 사람을 돈 주고 불러왔더니 우리가 전혀 듣지도 못했던 윤유가 대전 사람이고 물론 대전 출생은 아니지만 대전의 묘도 있고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역사적 인물로 부각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쓰는 거죠. 핵심. 그러면서 이 소장은 윤유는 주자 극단주의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불운한 최후를 맞아 안타까운 생각을 보냈지만 그야말로 최고의 사상가였고 자주성이 돋보이는 학자였다. 서인 노동계 학자들이 말로만 북벌을 불문했지만 윤유는 실질적인 북벌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자 했던 기계가 넘치는 인물이었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표상으로 삼을 만한 대학자라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중요한 말을 골라서 써야 뼈대가 있고 알맹이가 있는 글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시간 순서대로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에 이어 뭐뭐 했다. 이 글은 여행을 갈 때도 어디 갔다 몇 시간 후에 어디에 도착했다 이어서 뭘 보고 장소를 옮겨 어디로 갔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탈피해도 글이 굉장히 좋아져요. 글감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굉장히 이거 하이테크한 강의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왜 하이테크하다냐면 요 기술을 알아야 글을 잘 쓸 수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뭘 쓸까에 대한 딱 이걸 정확한 기준점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해야지 저게 없이 그냥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보이는 것만 쓴다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대통령들이 뭐 3.1절 경축사, 8.15 경축사, 뭐 취임 1주년 기념사 이런 거를 해요. 전 국민 앞에 방송에서 1시간씩 연설을 해요. 그러면 기자들이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하였다, 뭐 청와대 무슨 관에서 뭐 1시간 반 동안 하였다, 이날 기자들 몇 명이 참석하였다, KBS, MBC가 생중계를 하였다, 이런 식으로 글을 안 쓴다니까요. 1시간 동안 얘기한 것 중에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 쏠깃한 얘기를 딱 잡아가지고 누구누구 대통령은 며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뭐뭐뭐뭐 해야 되겠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말한 배경, 이걸 써주는 게 기자지, 늘 1시간 동안 뭐 했다, 그 다음에 뭐 말을 했다, 이렇게 나열해주는 건 저널리즘이 아니에요. 근데 개중에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등록만 하면 다 내줘요. 그런 신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했던 식으로 그렇게 기사를 써. 그래서 그 언론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그 인터넷 신문이든 뭐 이렇게 기사에 리드라고 그래요. 앞줄, 두 줄, 세 줄만 읽어보면 딱 알아요. 이게 제대로 기자 교육을 받아서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기사를 쓴 건지 그냥 지가 혼자서 막 학교 때 배운 글솜씨 정도로 쓰는 건지가 딱 나와요. 앞에 두 줄만 읽어보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한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